수많은 음식 속 다양한 비법들, 그 속에 숨겨진 1밀리 레시피를 찾아라. 음식 맛의 황금 비율, 황금 레시피. 코앞으로 다가온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 이날 하면 생각나는 음식은 바로 떡국일 텐데요. 그런데 떡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설날 음식으로 자리 잡은 것이 있죠. 보통 떡만이 많이 네. 드시죠? 떡국 말고 또 네. 어떤 걸 많이 드세요? 떡만둣국 많이 해먹죠. 만둣국? 다굴국에다 만둣국 끼고 먹지. 설날에 떡국 대신 만둣국도 많이 먹나요? 저희는 거의 그렇게 먹어요. 떡국에 만두를 넣어서 만둣국 넣어요. 깊고 진한 국물에 속이 꽉 찬 만두가 빚어낸 맛의 환상 조합. 오늘의 황금 레시피의 주인공, 만둣국입니다. 만둣국이 맛있기로 소문난 서울의 한 식당을 찾았습니다. 줄을 소문난 섰어요. 맛집의 풍경은 그야말로 인산이네. 다들 어떻게 알고 찾아오셨나요? 지인이 맛있다고 소개시켜줘가지고 인터넷에서 맛집이라고 소문나. 이미 인터넷에선 유명세 꽤나 떨치고 있다는 이곳 그래요? 만둣국. 낮에도 만석, 밤에도 만석. 주방은 규모가 정신없이 크진 않네. 만둣국 대령하기에 바쁩니다. 화려한 고명도 없고 모양이 특별할 것도 없고 정말 겉보기엔 평범하기만 해 보이는데 사람마다 제각기인 입맛을 만둣국 하나로 잡아버린 이 집의 비결 도대체 뭘까요? 자, 속이 꽉 찼네요. 다른 데는 만두가 조그만하고 찰지지가 않은데 여기는 크고 굉장히 찰져서 맛있어요. 음식을 먹는 손님들의 표정이 말해주는 이 집의 만둣국. 그 특별한 맛에 대해 자세히 알아봐야겠습니다.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조리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먼저 만두를 찜기에 넣고요. 냄비에 육수를 넣고 끓이기 시작합니다. 찜기의 뚜껑을 열어 만두를 꺼내는데요. 그릇에 한 개씩 담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 끓고 있던 육수를 그대로 만두가 담긴 그릇에 붓는데요. 파와 아니, 김가루 너무하잖아요. 그리고 지단을 얹더니 조리가 끝이 납니다. 아니 정말 단순하네요. 네, 끝입니다. 자, 끝이에요. 간단하죠. 근데 저희 만두는 수제 만두라 만두 만드는 방법만 아시면 만둣국은 쉽게 끓일 수가 있습니다. 맛의 비밀은 이 만두에 있다. 사실 수제 만두를 파는 곳은 많지만 모두가 맛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손님들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솔직히 다른 곳이랑 비교해서 여기 만두 맛이 좀 어떤가요? 얼핏 봐도 단단해 보이네요, 만두가. 여기 안에 들어가는 파, 뭐 숙주 이런 마늘이 다 살아있는 것 같아요, 입에. 그래가지고 그게 아주 다른 것 같으면은 이 뭐라 그래야 되나 막 뭉그러져 있는데 이건 맛이 다 살아나오니까 맛있네요. 음식을 자주 다루는 주부의 생각은 어떨까요? 다른 만두는 식감이 좀 떨어지는데 여기서는 야채하고 그런 걸 많이 넣어서 그런지 식감이 너무 살아있는 것 같고 고기의 느끼함이 전혀 못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이 만두를 꽉 채운 소가 별미라는 이야기인데요. 보통의 고기만두와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과연 맛의 비밀은 다 숨은 걸까요? 제작진은 일단 만두소 조리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은 고기인데요. 이것들은 무슨 고기인가요? 저희는 돼지고기와 소고기를 쓰는데요. 돼지고기는 뒷다리살이고요. 소고기는 목심입니다. 고기를 쓰시는 이유가 있어요? 적당한 지방과 살코기가 있어서 만두를 맛을 때 맛있습니다. 비율은 어떻게 돼요? 돼지고기와 소고기의 2대1로 쓰시면 됩니다. 총 24개의 만두를 만든다고 가정했을 때 돼지고기가 300g, 소고기가 150g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4개의 기준이죠, 만두. 그렇게 만두소에 쓰일 고기를 한 곳에 담고 간 마늘과 생강을 넣는데요. 그리고 지금 넣는 이 흰색 가루는 무엇인가요? 설탕이고요. 조미료 대신 단맛과 감칠맛을 내기 위해서 설탕을 넣습니다. 계속해서 후추와 청주, 참기름을 넣고요. 그 다음 들어가는 이건 간장 아닌가요? 보통 만두소 밑간을 할 때 소금을 써야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어머님들은 만두소 간을 할 때 어떤 양념을 쓰세요? 소금. 소금
소금이요? 그렇지. 간장으로 하면 안 돼요? 간장 들어가면 안 돼. 저희가 방금 넣는 걸 보고 왔어요. 먹기도 질이 안 좋아. 근데 소금으로 해야 더 맛있다니까. 소금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아, 저희는 소금 대신 간장으로 만두의 감칠맛을 너무 높이기 위해서 간장을 넣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통해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각각 소금과 간장으로 간을 맞춘 두 개의 똑같이 재료로 했어요. 만두를 만들어 봤는데요. 이게 정확한 실험을 위해 소금과 간장의 염도까지 똑같이 맞춘 상황에서 과연 맛은 어떤 결과를 보일까요? 제작진은 무작위로 선정한 손님에게 두 개의 만두국 시식을 하게 한 뒤 맛에 대한 평가를 부탁드렸습니다. 별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첫 번째 먹은 게 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먹은 게 약간 감칠맛이 있고 그리고 고기가 좀 부드럽고 네, 두 번째 먹은 거는 약간 짠맛이 더 느껴지는. 간의 차이뿐인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만두 소를 빚으실 때 물이 나온다고 간장을 잘 안 쓰시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간장으로 간을 하게 되면 고기 속에 들어있는 동물성 단백질하고 간장 속에 들어있는 식물성 단백질하고 합하게 되면요. 정말 풍미가 좋은 만두 소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만두소에 가장 잘 어울리는 간장은 뭘까요? 저희는 조선 간장과 양조간을 1대3 비율로 8숟가락 정도 넣으시면 됩니다. 섞은 거네요. 황금 비율로 배합한 간장을 마지막으로 넣은 뒤 고기를 잘 버무려 주는데요. 그런 다음 만두의 식감을 살려줄 양파, 애호박, 그리고 쪽파와 부추를 잘게 썰어주고요. 이번엔 찬물에다가 숙주를 집어넣고 푹 삶아줍니다. 몇 분 정도 끓여야 돼요? 아, 끓고 나서 이 숙주가 투명할 때까지 한 3분 정도 걸리거든요. 숙주 몸통이 이렇게 투명하게 변하면 일단 건져낸 다음 찬물에 헹궈줍니다. 그런 다음 다른 채소들과 마찬가지로 잘게 채 썰어주는데요. 갑자기 숙주를 주머니에 넣고 꽉 짜내는 사장님. 무슨 이유라도 있는 걸까요? 물기가 들어가면 만두 양념이 약해지기 때문에 물기를 꽉 쪄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 만두소에 쓰일 재료는 최대한 물기를 빼주는 게 좋다네요. 그런 의미에서 두부 역시 물기 짜내는 과정이 꼭 필요하겠죠? 제대로 물기 뺀 두부는 양념 밑간이 된 고기와 함께 섞어줍니다. 그런 다음 숙주를 넣고 다시 한 번 더 섞어주는데요. 다른 채소들이 양파, 뒤늦게 애호박, 넣어요. 부추를 넣고 또다시 섞어주기를 반복합니다. 그렇게 재료별로 따로 섞어주고 있었는데요. 그러게요. 한 번에 안 아니 하시네. 이렇게 나눠서 해야 돼요? 네,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됩니다. 한 번에 하면 안 돼요? 네, 한 번에 하면은 야채가 물러져 있어 식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고기는 고기 따로, 두부 따로, 야채 따로 그럼 해야지 또 저희가 고기의 그대로 맛과 따라 식감이 해봐야죠. 살아날 수 실험을 있어요. 해봐야죠. 그래서 실험을 넣어봐야죠. 해봤습니다. 정말 재료를 따로 섞어주는 것만으로도 맛의 차이를 낼 수 있을까요? 섞는 순서를 제외한 양념의 비율부터 소의 재료까지 똑같이 만든 만두를 쪄낸 후 아우 맛있겠다. 육수와 고명을 얹어 만두국을 완성했습니다. 이 속에 꼭꼭 숨은 차이가 맛으로 드러날 수 있을까요? 정확한 검증을 위해 손님들께 직접 내어봤습니다. 각각의 만두국을 신중하게 시식해 보는데요. 첫 번째 게 좀 더 부드럽고 두 번째 건 조금 냄새 약간 나면서 퍽퍽해 느낌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뭔가요? 고기와 채소를 섞어서 만두소를 만들 경우 한꺼번에 버무리게 되면 채소의 풋내가 나면서 부서지기 쉬운데요. 고기를 먼저 충분히 치대어 준 후에 채소와 두부를 마지막에 섞어서 버무려 주시면 맛있는 만두소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료를 섞을 때 순서 말고 또 달리하는 게 있었는데요. 고기는 밀가루 반죽처럼 치대주고요. 두부는 주먹을 강하게 쥐듯이 으깨주면서 고기와 섞어줍니다. 그런 다음 숙주는 양념에 버무리듯이 부드럽게 섞어주고요. 채소는 골고루 뒤적거리면서
손바닥으로 살살 비벼주며 섞어주고 있었는데요. 섞는 방법이 다른 이유는 뭔가요? 육즙과 이런 감칠맛이 더 잘 나오기 때문에 더 맛있습니다. 고기는 약 10분 정도 치대주시고요. 두부는 강한 힘으로 고기와 함께 으깨줍니다. 채소는 세게 힘을 가하면 식감이 없어지고 풋내가 나기 때문에 부드럽게 섞어줘야 합니다. 초고속 카메라를 찍었어요. 이만큼 중요한 만두의 맛을 결정짓는 만두소.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결정적인 맛의 기준이 되는 게 바로 만두피겠죠. 맛있는 만두피의 비법은 무엇일까? 다시 주방을 찾았습니다. 사장님 만두피는 직접 만드신 거예요? 저희는 시중에 나오는 만두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 만들고 사서 쓰신다고요? 의외인데? 사장님, 사다 쓰는 만두피로 제대로 맛을 낼 수 있는 건가요? 같은 만두피라도 조리하는 방법에 따라 맛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마트표 만두피, 수제 만두피로 거듭나는 첫 번째 비법. 바로 이 구멍입니다. 모양 예쁘네요. 왜 구멍을 내시는 거예요? 만두를 익힐 때 구멍 안에서 수증기가 들어와서 더 빨리 익게 됩니다. 곱게 빚은 만두는 서로 붙지 않게 찜판 위에 올리는데요. 찜기 속으로 직행하는 줄 알았던 만두가 결혼간 찬물 샤워에 들어갑니다. 물을 왜 묻히세요? 전분기가 있어서 전분기를 날리려고 물을 묻히고 있습니다. 깔끔한 국물을 위해 전분을 씻어낸다고 하네요. 그리고 여기서 만두피 두 번째 비법. 고온에서 쪄내는 거랍니다. 만두 속이 빨리 익고 피가 쫄깃해지려면 높은 온도에서 찌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100도씨 이상 올라가는 전기 찜기를 쓰고 있었는데요. 집에서 할 수는 없어요? 집에서 하실 때는 물에 소금을 넣고 끓는 점 올리시면 여기와 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소금을 넣으면 강한 불에 물에 소금을 넣어 끓는 점을 올린 후에 만두를 찌면 전기찜기와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답니다. 이렇게 정성스럽게 쪄낸 만두를 또다시 물에 적시는 사장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다질 거는 전분 성분이 없지 않아요? 이렇게 해야지 만두피가 더욱더 쫄깃해집니다. 삶은 국수면을 찬물에 씻는 거와 비슷한 원리라네요. 이렇게 만두피 세 번째 비법까지 다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찐 만두에 육수를 붓고 파, 계란, 김가루를 올리면 만둣국이 맛있게 완성됩니다. 육수를 또 사실 만둣국은 겨울철 별미라고 불릴 만큼 추울 때 많이 찾게 되는데요. 고기로 꽉 채운 만두와 요 국물 때문이라고 합니다. 맛이 좀 어떤가요? 육수가요 되게 막 담백하고 느끼한 맛이 하나도 없습니다. 만두 피에 있는 밀가루 때문에 국물이 만둣국은 탁해지기 일쑤거든요. 근데 이 집은 국물이 정말 깔끔하고 상쾌한 맛이 납니다. 담백하고 상쾌하다는 이 집 육수의 맛. 어떻게 내는 걸까요? 먼저 재료를 살펴봤습니다. 고기 뼈로 육수를 내고 있었는데요. 아니 이건 뭐예요? 네, 이건 사골이고요. 이건 잡뼈입니다. 육수 내실 때는 두 가지 쓰시는 거예요? 네, 이 두 가지를 넣어야지 더 고소하고 맛있게 육수를 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뼈를 팔팔 끓여 핏물과 잡냄새를 제거해줍니다. 그렇게 나온 불순물들은 모두 버린 후에 깨끗이 씻은 뼈를 본격적으로 끓여주면 되는데요. 우려낸 국물은 따로 모아주고 이 같은 과정을 3번 반복합니다. 첫 번째 9시간, 두 번째 9시간, 세 번째 9시간씩 끓여서 합쳐줍니다. 한번 진하게 우려낸 뒤 다시 처음처럼 찬물에서 끓여내는 이 집의 육수. 육수의 맛은 깊어지고 느끼함은 사라진다는데요. 이렇게 3가지 육수를 합쳐 만들면 맛있는 육수가 완성됩니다. 그럼 비율은 어떻게 맞춰야 할까요? 1대 1대1로 합쳐주면 됩니다. 배합된 국물을 다시 한번 끓여줍니다. 육수 1인분의 양은 얼마예요? 이 국자로 한 국자 정도만 드시고. 사장님의 국자로 한 국자의 양은 200cc 맥주컵으로 3컵 분량. 그러니까 총 600cc의 육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자, 이제 정성스럽게 만든 만두를 그릇에 담고요. 뽀얗게 우려낸 육수로 가득 채운 뒤 취향에 따라 고명을 올려주면 올 한 해 복을 가져다줄 만둣국이 완성됩니다. 앞에서 놓친 분들을 위해 정리 한번 해볼까요? 돼지고기와 소고기를 2대1 비율로 맞춘 뒤 간 마늘, 간 생강, 설탕, 후추, 청주를 넣고요. 참기름과 달걀을 한 개 추가합니다. 그리고 조선간장과 양조간장은 1대3의 비율로 섞은 다음 8숟가락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10분간 치대주는데요. 숙주는 몸통이 투명해질 때까지 삶아낸 다음 찬물에 헹구고 주머니에 넣어서 물기를 쫙 빼줍니다. 두부 역시 물기를 제거한 뒤 고기와 함께 으깨면서 섞어주고요. 숙주도 버무려줍니다. 채소는 잘게 채 썬 다음 마지막으로 고기와 섞어주는데요. 이때 손바닥으로 살살 비비면서 섞어주는 게 포인트. 특별한 비법 재료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완성된 만두소 한 수저를 놓고 만두를 빚는데요. 구멍을 만들면서 말아줘야 합니다. 고열에서 8분 동안 만두를 찌면 만두피가 더욱 쫄깃쫄깃해지는데요. 다 찌고 난 만두는 찬물에 한번 적셔주는 것도 만두피를 맛있게 만드는 비법입니다. 육수를 1대1대1로 섞은 뒤 1인분 분량으로 수치화합니다. 그리고 만두 4개와 육수 3컵을 붓고 파, 김, 달걀 지단을 올리면 완성! 간단해 보이지만 맛있게 만들기는 어려웠던 만둣국. 이제 도전해볼 수 있겠죠? 자, 이제 만둣국의 황금 레시피를 공개합니다. 오늘 레시피 잘 보관하셨다가 다가오는 설날 가족, 친지들 앞에서 맛있는 만둣국으로 깜짝 실력 발휘해보는 것도 좋겠네요. 어차피 만들어야 되니까. 요리하는 남자 광민 PD, 오늘도 직접 만둣국을 만들어봅니다. 와, 예쁘게도 잘 만들었죠? 모양만큼 맛도 있는지 알아봐야겠죠? 검증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시식에 참여해 주셨는데요. 진짜 맛있어 이거. 감도 딱 맞아. 느끼지 않고 맛있어. 집에서 한 개 같아. 전체의 51%가 비슷하거나 혹은 광민 PD표 만둣국이 맛있다는 의견으로 성공! 한 해 복을 비는 마음으로 먹는 만둣국. 올해는 직접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